좋은 사주도 좋은 판단을 못할 때가 있나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되게 주스님이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야.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사주도 좋은 판단을 못할 때가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이 실제로 되게 모호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되게 오히려 좋은 질문에 가까운 거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한 얘기인 거. 예. 이게 좋은 사주라고 좋은 판단을 무조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예. 맞아요. 인생은 OX 게임같이 정답이 없어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식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 교육의. 우리나라식의 이제 객관식 시험에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특정 과목들의 객관식 문제들 있잖아요. 다 틀렸어요. 전 다 틀렸다고. 문제 자체가 틀렸어요. 예. 문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이 있으면 여기 지문 중에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옳은 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틀린 것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솔직히 100%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90%도 사실 답이라고 얘기하고 한 60%인데도 답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험 문제에서는. 결국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정답에 근접한 거를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요.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는 대부분이. 아예 숫자를 논하는 거 아닌 거 이상에서는. 사실은 다 잘못된 거라고요. 역사 문제? 틀렸어. 왜냐? 지가 그럼 그 시험지에 역사 문제를 낸 사람이 진짜 1753년에 살아봤어요? 그게 답인지 어떻게 할 건데요? 진짜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답이라는 진짜 완전히 옳은 답이라고 말하려면 진짜 1753년에 살아가지고 진짜 그 현장 역사에 있어서 진짜 정답을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답이라는 거지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요. 그 객관식이라는 문제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인생이라는 것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정답을 논하려면은 여러분 인생을 중간에 어떻게 정답을 논할 수가 있냐고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완전한 정답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호한 것도 정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자꾸 시험을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응용력이라든가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이 답은 한 70% 정도만 답이야. 30%는 좀 틀릴 수 있네. 이런 사고의 기회를 뺏어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생은 좀 그런 건데 100%라는 건 당연히 없죠. 예. 근데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니까. 70% 정도 좋은 거라는 거는 인식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사고를 가져버린 거죠. 자꾸.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예. 진짜 그렇거든요. 아니 지구과학만 봐도 웃기지 않아요? 지구과학만 봐도 지구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지가 들어가 봤냐고요. 그 문제를 낸 사람은 들어가 봤냐고요. 근데 그게 일단 가르쳐 준 거에서 답을 내는 것부터가 웃긴 얘기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 실험이 과연 정답이냐고요. 그러면은 그게 정답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자체가. 그럼 객관식 시험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객관식이라는 시험을 내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제가 하는 말은. 모르면 그 문제를 낸 사람들 들어가 봐서 그게 아니면 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서술형으로 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냥. 모르니까 그냥 어느 정도 느낌적인 거에 대한 서술적인 얘기를 나누는 걸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거에 따른 공부가 되고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요. 원래. 그리고 시험이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무슨 시험을 낸 사람이 무슨 정답을 알고 있는 식으로 얘기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정답인 줄 알잖아요. 정답이 맞냐고 그게. 예. 이론적 실험이라는 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런 사고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예. 그런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몰라. 이제는 정답이 아닌 거에 대한 분석을 못 해요. 예, 분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나 운명에서도 자꾸 정답을 찾는 거예요. 이 사고를 못 버려.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연성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제가 강의를 해도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네. 강의하면서 수십 번을 얘기해도 이 사고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버려지지가 않으세요. 이게. 맞아요. 주입 때문에 사고가 막혀서 유연하지 않아요. 유연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의 문제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네, 진짜 뇌혈관에서 안 통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예요. 진짜로 그냥 저는 모든 시험은 서술형이어야 된다고 봐요. 네, 서술형.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서술형이어야 됩니다. 서술을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서술을 못하면. 네. 수찬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을 알면은 서술이 된다니까요. 아는 데까지만 쓰는 거예요, 원래. 아는 데까지만. 아는 데까지만 쓰고요. 그거는 뭐 그냥 뭐 지구과학에서도 외핵 내역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 내가 따로 알아본 거에서 막 이런 식으로 써도 돼도 그게 그냥 교수가 보고 그럴 수 있지 이러면은 그냥 A뿔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교수도 뭐 알아? 자기가 뭐 들어가 봤어요? 지구 속을? 근데 그 실험한 게 100% 맞냐고요. 안 맞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구과학에서 뭐 외핵 내핵한 거 지금 시점에서 20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거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지 사실 그게. 근데 이게 서술형이라는 게 연습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서술형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그 논술을 하잖아요. 이제 논술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좋은 대학은. 지금도 그러나요? 저 때 너무 제가 옛날 사람이라. 예. 어쨌든 논술 시험이 이게 논술 시험 잘 보는 애들이 진짜 좀 더 공부를 잘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지금은 또 이거 논술 시험이 이제 좀 또 그게 떨어졌죠. 예. 그냥 합격을 위해서 훈련으로 검증된 논술 능력은 저 또 논술 실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 세상이 놓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그게. 진짜 이거는 고쳐야 돼요. 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데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4개, 5개 중에 고르는 그렇게 있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근데 자꾸 이 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이제 사람들의 사고가 기본적으로 인생에서도 몇 가지 중에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야, 그게. 이게 진짜 답답할 노릇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사주는 본인 사주는요. 무슨 직업도 하고 뭣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본인이 고를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차쌤 저는 그게 관심 없었는데 당연히 그렇지. 전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다들 똑같이 하는 게 말하시는 게요. 그냥 객관식 시험에서 자기가 고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하면 그 뜻이 아니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는 객관식 시험이라 너 인생에서 그렇게 네가 당연히 이 5가지 중에 고를 수 있었어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랑 동사주 중에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거지 너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선택지 중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대화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 시험 문제라는 개념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열하는 순간 그렇게 들리는 것뿐이에요. 왜냐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냥 말하는 거야. 이 사주 그냥 특성에. 왜냐면 저는 기계적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예.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으로 더 이해되듯이 하는 거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기본 사고를 고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생각을 해 봐요. 제가 왜 그렇게 사주를 보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사주를 보는 게 당사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오셔도 본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기계예요, 기계. 저는 진짜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주 보는 기계예요, 그냥. 사주 보는 기계라는 개념이 뭐냐면 정말 방대한 양의 그거를 진짜로 빠바바박 해서 논리적으로 빠바바박 해요. 논리적으로 빠바바박 풀어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생년월일 시에 누구는 빠바바박 나오는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그때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방식이라고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빠바바박 거의 그다음에 자연어로 바꿔서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만약에 제가 진짜 오자마자 제가 무슨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무릎이 닿기도 전에 딱 진짜 와 가지고 그건 제가 그럴 거면은 제가 그냥 왜 사주를 보나 그냥 신을 모시고 있지. 그냥 신을 모시는 거잖아 그거는. 예. 그거는. 그리고 하면서 저는 완벽히 응용을 해서 푸는 거예요, 개념이. 예. 진짜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단순히 그렇게 빠바박 나열하고 거기서 통계를 내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거기에서 또 응용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응용이 개념이 들어가면은 이제 응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무예요, 나무. 그냥 표현하면은 제가 좀 표현해 드리면 나무거든요. 다듬어진 나무예요. 예. 그냥 어디 아마존에 서식하는 나무가 아니고요. 이제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다듬어진 나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자연의 나무로 인식하고 다듬어진 모양을 봐요. 응용한다는 느낌이. 예. 다듬어진 그거를 사주에서 판단하고 봐서 다듬어진 모습에 가까운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주를 보는 그런 느낌의 방식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는 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공부하지 않아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예. 저는 이게 아쉬운 게 한국 사람들의 문제라니까요. 한국 사람들 전체적인 그냥 모든 한국 사람들은 자꾸 객관식 시험률을 하니까 사고가 너무 그 서양 사람들의 그거에 비해서 유연하지 못해요. 예. 정답만 다들 쫓아가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뉴스에서도. 정답을 다 쫓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정답만 쫓아가요. 다들 무슨 동물처럼 레밍인가? 무슨 동물처럼 다들 똑같은 방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 전부 똑같은 방향으로. 다들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 다들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그걸 쫓아가고 있다고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의 주제에도 있잖아요. 나이에 따른 이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특정 사주가 있거든요. 특정 사주가 있어요. 갑자일주라는 특정 사주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갑자일주라는 특정 사주가 있는데 진짜로 이 일주는 학력을 극복을 해야 돼요. 학력을 극복.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학력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좋은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극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진짜 그 얘기만 찾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자꾸 사고가 정답이라는 논리를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아니야. 자꾸 극복이란 단어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야. 아니야. 극복이라는 단어는 내 사고가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낸다가 극복이에요. 이겨낸다. 그러면 이겨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초에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아예 학력과 관계없는 직업을 갖는 것도 극복한 겁니다. 네. 다른 걸로 돈을 잘 버는 것도 극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명문대를 가는 것도 극복을 한 게 맞아요. 그쵸? 근데 내가 하필 학력이 중요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건 극복을 못한 거예요. 네. 극복을 못한 거죠. 계속 30, 40대 때까지 자꾸 그런 직업을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게 이런 얘기라고요. 근데 자꾸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학력을 극복이라는 얘기를 하면 좋은 대학을 어떻게든 가야 되는가? 이 생각부터 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예.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이 갑자일주들이 모두가 그러냐?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이미 학력을 그냥 이게 아예 좋은 학력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면 다른 식으로 극복하는 걸로 가는 유연성을 가져야죠. 근데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나이가 들어도 이제 '아 그래. 내가 극복을 한다.'라는 거는 '더 좋은 학력을 갖는 거야.'라는 생각밖에 못 하면 이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계속. 이게 이제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에. 예. 이해가 됐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사고 체계가 달라. 보통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와.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데 사고 체계가 저처럼 안 돼 있으면 사주는 못 봐요. 예. 진짜로 다른 사람들 사주 푸는 거 보면은 정답을 정해 놓고 이거 거의 뭐 뭘로 보는 거예요. 예.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간목일간에 월지에 자수가 있으면 신왕한데 인수가 있어서 신왕하고 기를 받는데 뭔가 도움을 많이 받고 막 이런 얘기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무슨 살을 하면은 올해 사화 을사년이니까 인목이 있는 사람 조심하라. 인사형에 걸려서 뭐 신금이 있고 사고수가 있네. 이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다른 사주 방송 보세요. 다 그렇게 멍청한 소리 하고 있다고요. 본인이 잘 푸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예. 진짜.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바보같이 푸는 게 어딨어요. 그런 인생 논리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그러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들으면은 쉽거든. 여러분들이 왜냐면 쉬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식의 공부를 해 왔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게. 예. 쉽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진짜로 한 20분만 해도 그거 다 그 사람보다 잘 볼 수 있다니까. 그렇게 푸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바보도 푸는 방식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 인생은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없다니까, 그런 식의 정답의 인생은. 그런 게 어딨어. 그거부터가 그거 푸는 사람은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푸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니까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저는 상담 오시면 얘기를 해 드리잖아요. 전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답과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은 알아. 저는 정답과 도덕은 없습니다. 저는 정답과 도덕이 없고요. 항상 말하는 거 상담 때. 그냥 많이 그렇다더라. 그게 더 나은 결과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무조건 알아. 예. 그게. 더 나은 결과다. 데이터 같이 돼 있어요. 저는 결과까지 본 거예요. 결과까지. 그러니까 더 나이 많으신 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해당에 되게 비슷한 사주가 어떠한 걸 했는데 어떤 결과 나왔다까지도 알아, 저는. 그래서 대다수가 그렇다더라라는 식으로 그거라는 거지 도덕성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상담에는. 왜냐면 그 도덕성이라는 개념도 그것 또한 도덕성이라는 것도 제가 도덕성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요. 그것도 대다수가 그러니까 좀 더 낫더라라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어떠한 그냥 유교식의 단순한 도덕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맹목적인.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도. 예.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성의 개념은 약간 타인에게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느낌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도덕성의 개념은 타인과 연관되는 거를 좀 더 상담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가 이러니까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더라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도덕성을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개인이 오셨는데 도덕성을 지켰지만 결과가 나쁘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여기서 도덕성은 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도덕성을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의외의 사람들은요. 이 도덕성이 어떠한 본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끔 되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 예. 사실은. 근데 이 도덕성 때문에 하지 않은 것들이든 한 것들이든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도덕성이라는 사고가 은근히. 예. 그래서 제가 이 단순히 도덕성이라는 거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할 때는.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오셨을 때 막상 제가 되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상담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예. 왜냐하면 그냥 도덕성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희생, 당신이 희생하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도덕성이라는 걸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도덕성이라는 거 넣으면요, 여러분들 다 효녀, 효자 되고 막 이런 얘기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워야 돼.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봤냐고요, 제가 여태까지. 하는 거 봤어요? 안 했잖아. 예. 그게. 도덕성을 넣는 순간 누군가는 희생하라는 뜻이라고요. 예. 그게 개입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원래. 도덕성이라는 얘기는 물론 좋은 도덕성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누군가를 컨트롤하기 위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도 돼요. 어떤 문화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 도덕성이라는 얘기 자체도요, 의외로. 그리고 도덕성이 사실은 틀린 얘기일 가능성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굉장히 도려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티님, 우리나라의 사회 정답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업이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야. 그거는 왜 잘못된 얘기라고 하냐면 어떠한 누구죠? 유명 강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봤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쇼츠나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동창회에서 봤는데 결국에 잘된 애들은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이 잘 됐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안 간 애들이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다더라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진짜 결과적인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좋은 대학을 갔다는 거는 집안이 화목했을 여지나 여러 가지가 더 영향이 커요. 집이 잘 살았든 그런 게 큰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집안 상태가 더 중요한 얘기라고요. 예, 정승재 아저씨가 한 얘기는. 그러니까 대학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야, 그게. 그 사람은. 왜냐면 그 사람은 강사니까 대학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훨씬 더 집안에 대한 얘기를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통의 운명을 보면 그 사람은 강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만 본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니고 그거 대학도 결국은 어렸을 때 환경, 부모님이 어떤 사람, 부모님의 학력, 좋은 집안이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된 건데 그걸 안 보고 이걸 안 보고 대학으로 분석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대부분 잘 돼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예. 그래서 그게 아니었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 분석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 그거를 관심이 있겠나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이렇다고요. 자기 집이 가난했는데 자기는 명문대 갔어요. 막 이런 사람. 그래, 명문대 갈 수 있지. 집은 가난했지만 근데 좋은 부모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은. 근데 좋은 부모님도 아니고 집안이 안 좋았는데 또 전 명문대 갔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결국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갔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뭐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있다고. 압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물론 그 이유가 있다고 다들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갔다고 잘 살지 않아요. 전혀. 실제 인생에서는 의외로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무조건 대학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더 광범위한 영역을 봐서 그래요. 광범위한 영역.